자, 그럼 이제 뭐 재무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재무 관리의 정의를 한번 이제 보시면 가계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재무 관리죠, 그렇죠?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을 하고 증진시켜서 개인 및 가계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재무 관리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재무 설계 프로세스 진행을 할 때 이 재무 관리가 이제 가장 기본 논리가 되고요. 이 재무 설계사가 재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재무 설계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단계는 뭐야? 관계 정리. 순서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렇게 이제 6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제 재무 관리가 다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고객의 재무 목표를 구체화. 자, 재무 관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1번 첫 번째 재무 목표의 구체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 및 조정. 두 번째가 현금 흐름 관리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요걸 가지고 저축의 여력을 만들어서 얘를 안정자산, 투자자산, 운용자산으로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죠. 재무관리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재무목표 구체화. 자, 두 번째, 현금 흐름 관리. 자, 세 번째, 저축 여력의 장단기 배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만 해도 재무목표 그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무관리는 재무설계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무목표 구체화, 현금 흐름 관리, 저축 여력의 장단기 배분. 자, 그럼 첫 번째가 재무 목표의 구체화인데요. 일단 고객들은 대부분 목표가 막연해요. 뭐 자기가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량화, 즉 수치화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게 재무 목표의 구체화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 목표의 구체화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뭐 인생 시기별 뭐 체계적인 목표 수립을 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이슈가 닥쳤을 때 그 부분의 어떤 해결 욕구, 그다음에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목표 수립에만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목표가 뭐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뭐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 자체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목표 구체화가 필요하고요. 또 시기나 기간, 달성 수단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뭐 그 정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재무설계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또 달성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때 재무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고객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생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요.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죠? 또 고객이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제 목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 도와주는 거죠. 그죠? 고객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태도와 같은 비재무적인 성향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했을 것은 재무목표에 대한 구체화를 도울 때 재무설계사가 자기 판단으로 임의로 재무목표를 제시하는 건 안 돼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란 얘기죠. 임의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재무설계의 어떤 재무목표를 정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그 방법, 어떤 설정의 방법 세 가지가 있죠. 고객의 일반적인 재무관심사 내지는 기간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목표를 구분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일반적인 재무관심사에서 대해서 알려주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기의 재무표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짚어주면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간별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단기 목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중기 목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장기 목표들이 어떤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단기 중에 가장 1호 우선순위, 중기 중에 1호는 요거 1번, 요건 2번, 장기 중에는 얘가 1번, 얘는 뭐 2번 이런 식으로 1호, 2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재무 목표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사실은 사실 단기, 중기, 장기에서 너무 많은 목표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좀 이게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선택 장애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어떤 경제 환경 변화라든가 이 고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런 1호, 2호에 대한 어떤 선택들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생애 주기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슈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별에 따른 목표 구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인생의 이벤트, 사건들이 연령에 따른 어떤 관심사, 우선 목표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고객으로 하여금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생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조명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본인의 은퇴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향후의 가능성 있는 어떤 잠재적인 제 목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개인에 따라 생애 주기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생애 주기는 사람이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고 뭐 출가시키고 그다음 본인들 은퇴하고 사망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애 주기인데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이혼 가정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다 모든 가구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